자, 앞부분에서 동영상이 조금 잘려가지고 지금 연결해서 쭉 이어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의 기본 형태,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게 현재 완료의 수동, 그 다음 과거 완료의 수동, 미래 완료의 수동 표현이 다 가능하다 체크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럼 과연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것도 조동사의 특징에다가 수동태만 더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동사는 사실상 뒤에 동사의 원형 형태가 오죠. 그 다음 시제의 마지막 부분에 수동태 형태 BPP 구조 만들어서 더해주면 조동사의 그렇죠. B 플러스 PP 구조가 되면 조동사가 붙은 수동태 문장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문 한번 보면 패스워드가 비밀스럽게 보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패스워드가 보관하는 게 아니겠죠. keep이란 동사는 주로 사명식으로 쓰이다 보니까 뭐뭐를 보관하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쓰였겠네요. 그래서 형식 구분까지 조금은 더 해보도록 하고 나중에. 그래서 패스워드가 비밀스럽게 보관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must 플러스 BPP 구조. 그래서 조동사가 붙은 문장의 수동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빌딩은 멀리서도 보여질 수 있다. 보이는 게 아니라 뜻을 좀 더 추가하고 싶어서 보여질 수 있다. can 플러스 BPP 구조 수동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동사가 붙은 문장의 수동태. 그 다음 D랑 E는 사실상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이제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함은 영어 문장에서 준동사라고 하죠. 준동사. 거의 동사에 준하다란 뜻이에요. 거의 동사랑 비슷하긴 한데 결정적으로 문장에서 진짜 동사처럼은 쓰일 수 없는 것들 준동사라고 하는데, 수부정사, 그 다음 동명사 플러스 분사까지 더해서 영어의 준동사라고 합니다. 동사로 만들어지긴 하는 것들, 하지만 동사로 쓰일 수 없는 것들. 자,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이 투부정사라는 것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근데 여기에 또 수동의 의미를 더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to 더해져서 be, PP 구조가 쓰이면 되는 것 정도라 해석하면 되겠죠. 명사정용법으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원한다. 존경으로 대우받는 것을 요한다. 그래서 만약에 1, 2, 3, 2로 해버리면 대우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존경과 함께, 존중심과 함께 대우받는 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에서도 수동의 의미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오직 발견될 수 있다. 사전에서만, 어리석은 사람의 사전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단어의 입장에서 find라는 동사를 봤을 때 단어가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사전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o 플러스 BPP의 구조로 수동의 의미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죠. 그런데 여긴 그대로 한 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PP 구조를 성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being PP 구조가 성립이 되면 동명사의 수동태로 쓴 것이다. 자, 배우는 즐긴다. being surrounded, 뭘 즐기는 거냐면 둘러싸는 게 아니라 둘러싸이는 것을 즐긴다. 카메라에 의해서. 그래서 being PP 동명사의 수동태가 될 수 있겠고, 자, I don't like being ignored by anyone. 난 누군가에 의해서 좋아하지 않는데요. 뭘 좋아하지 않냐면 무시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being ignored, being PP의 구조로 동명사에서도 수동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준동사 파트 배울 때 수동태 표현하다, 시제 표현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투부정사 수동태도 가능하고 동명사의 수동태도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를 해놓고요.
자, 그럼 주의해야 할 수동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요. 자, 동사구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사구라는 게 뭡니까? 구라는 거는 단어의 조합이란 뜻이에요. 문장 형태는 아니고 단어가 2개 이상씩 더해져서 연결되는 걸 구라고 하죠. 그래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동사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동사구라 함은 동사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붙어서 동사 역할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밑줄 한번 쳐보고, 동사구가 타동사 역할을 할 때는 동사구 전체가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여 수동태로 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밑에 예문 한번 봅시다. run over 나와 있는데 뭐 치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run이 원래 무슨 뜻이죠? 네, 달린다, 운영하다 이런 뜻이 돼버리고, 여기에 부사 over 뭐 전치사로 보는 부분도 있고, 뭐 이어동사라고 해서 전치사가 붙어서 부사로 변경된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run over가 되면 아예 치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뜻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간단해요. run over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의 개념을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꾼다 하더라도 over가 따라 붙어서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was run over니까 자동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역하면 처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run만 있다고 봅시다. 뭐 달려진다?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run over까지 와서 하나의 동사 구, 덩어리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덩어리 동사 뜻까지 와서 자동차에서 쳤다. 뭐 하는 동안에? 길을 건너는 동안에 차에 의해서 쳤다. 처진 거겠죠. 교통사고를 당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자, take care of, 돌보다, 중학교 때부터 했던 수거죠. 그래서 뭐뭐를 돌보다인데, take는 원래 뭐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care of까지 붙어서 돌보다의 뜻으로 같이 쓰여야 수동으로 바뀌더라도 돌보다의 뜻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치료받아졌다, 이렇게 수동의 의미, 돌봐져졌다 이런 의미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사구, 덩어리 동사의 개념으로 같이 외워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덩어리 동사의 의미들 여러분 꼭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 네, 두 페이지가 더 남았네요. 자, 목적어가 2개인 문장의 수동태 몇 형식일까요? 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얘기하겠죠. 자, give, tell, teach 등 2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수요 동사, 즉 4형식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각각 주어로 써서 수동태로 쓸 수 있다.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될 때는 대부분의 수요 동사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붙인다. 무슨 소리냐?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개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이제 앞으로 뺀 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4형식 문장의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2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면, 프랑스가 주었다. 미국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이거는 뭐 수식어라고 빼면 되겠고, 그러면 미국도 목적어, 그 다음 자유의 여신상도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2개를 강조로 하는 2개의 문장의 수동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접 목적어를 뺐을 때에는 자유의 여신상은 주어졌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될 땐 주로 전치사 앞에 to를 쓴다.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쓴다. 그래서 미국에게, 뭐 중요한 건 빼버리고 필요 없는 건, 그래서 미국에게 주어졌다.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 이제 간접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나오게 되면 수동태 써주고 뒷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중학교 내신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보이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고등문법에서 수동태 다음에는 목적어가 안 오고 전치사구가 오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왜? 목적어가 원래 2개였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도 목적어 하나 남아있을 수 있다. 염두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형식 동사 중에서 make나 buy 등은 무조건 직접 목적어만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 앞에는 주로 for를 쓴다. 이건 의미 전달이 이상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make나 buy 같은 경우를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문장을 만들면 좀 이상해져요. 봅시다. 엄마가 우리에게 사과를 만들어줬다. 사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사과, 직접 목적어는 문장을 주어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 파이가 만들어졌다. 우리를 위해 엄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졌다가 돼버려요. 그죠? 간접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빼버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 몇 형식입니까? 네, 5형식입니다. 5형식 문장 구조 머릿속에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주어, 수어,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격 보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목적격 보어가 명사나 형용사나 분사나 투부정사일 경우에 목적어만 그대로 빼고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출했다. 테드를 우리의 반장으로. 자, 목적격 보어 자리 명사원 케이스죠? 그럼 테드는 뽑혔다. 그대로 써주면 돼요. 우리의 반장으로. 그 다음 그들은 보았다. 그녀가 자전거 타는 것을 보았다. 수러, her, 목적어, riding a bike, 목적격 보어. 분사가 온 거죠. 형용사.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그녀는 보여졌다. 자전거 타는 것으로.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는 나에게 물었다. 요청했다. 뭐 하라고? 그를 좀 빨리 깨우라고. 그는 나에게 그를 좀 빨리 깨우라고 요청했었다. 여기서는 뭐가 왔습니까? 투부정사가 왔죠. 그래서 나는 요구받았다. 깨우라고. 그를 빨리 해서 뒷부분 그대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사역동사 let, have, make 머릿속에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make만 수동태로 쓸 수 있어요. 사역동사. 그래서 이때는 목적격 보어의 원래 그 사역동사의 성격을 보면 주어, 수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주죠. 사역동사일 경우에. 그때는 그 앞에다가 to를 붙여준다. 왜? 그냥 써버리면 더 헷갈리니까. 지금도 헷갈리는데 더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의 아빠가 시켰다. 그가 피아노를 배우게끔. 전치사고 일단 필요 없는 부분 뺍시다. 문법이니까. 그래서 목적 앞으로 빼서 그는 시켜진 거예요. 뭐 하라고? 피아노 배우라고인데 이 run 앞에 to가 붙죠. 그러니까 원래 원형 부정사 앞에 to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 제외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역동사 let은 어떤 의미로 내주냐면 be allowed to 허락받다의 의미로 변경이 돼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락받았다. 계산기를 시험에 사용하라고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let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바뀔 때 be allowed라는 동사로 바뀌게 된다. 자, 그 다음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각동사랑 비슷해요. 근데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어가 나라면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인지한다라고 해서 그걸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원형 부정사가 쓰이죠. 목적격 보어에 쓰인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람은 들었다. 사람들이 그가 선언하는 걸 들었다예요. 여기 뭐 명사절이니까 그냥 빼버리면 사람들은 그가 선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데 이게 수동으로 바뀌면 그는 좀 애매해요. 한글 해석을 하면은 들리게 되었다. 선언하는 것으로 들리게 되었다.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는 선언하는 것으로 들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원형 부정사 앞에 to를 붙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해서 문제 풀어보고 꼭 그 다음 학원으로 보내서 채점까지 해서 오답 정리까지 만드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쉬는 기간 집에서 시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차게 보내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